네, 안녕하세요. 제3강입니다. 결손금 공제 두 가지 방법. 결손금은 뭐라고 했죠? 세법의 언어고 요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 회계상 손실이에요. 회계상 손실. 살짝 다른데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. 요거를 공제, 쉽게 말해서 이익을 줄이는 거죠. 요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.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. 결손금을 공제. 그럼 공제한다는 게 뭘까요? 우리가 결손금 공제 두 가지 방법인데 결손금 공제 이 두 가지를 배우기 전에 공제를 한번 배워보자고. 공제를 한다는 게 뭘까? 공제를 한다는 게 이거 되게 많이들 모르세요. 예를 제가 하나 표를 짜왔거든요. 23년에는 내가 마이너스 1억이 났어, 손실이. 근데 법인세율은 10%라고 그냥 가정할게요. 그러면 난 손실이 났으니까 세금 낼 게 없잖아요. 그럼 이건 이해되죠? 내년이 됐어. 내년에 좀 비용도 줄이고 매출이 나와서 2억이 이익이 생겼어. 그러면 법인세율이 10%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은 2천만 원이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24년에 나 이제 세금 2천만 원 내야지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?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. 저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잠깐만, 내가 24년 올해는 2억을 벌었는데 작년에는 1억을 손해봤잖아. 그러면 나는 양계년도로 치면, 즉 2년을 합산하면 나는 번 돈이 1억밖에 안 돼. 그러면 나는 1억을 벌었으니까 1억에 10%, 난 1,000만 원만 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맞지 않아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냥 세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. 맞죠? 이게 바로 결손금을 공제해준다는 의미예요. 즉, 결손금을 공제해준다는 거는요, 어떤 의미냐면요, 내가 지금은 2억, 24년 2억을 벌었지만 예전에 손실 본 거를 이렇게 통산해서 1억에 대한 세금만 내라 해준, 즉 요 과정을 공제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공제. 이해되겠죠?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냐면, 이렇듯 결손금을 공제한다는 것의 기본적인 생각은 과세기간에 따라 손실, 즉 과세기간이 뭐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나눌 거고, 이게 또 해마다 잘려 있는 거죠. 23년, 24년, 뭐 25년. 어느 해는 손실이고 어느 해는 이익이 발생하지만 하나의 과세기간, 즉 내가 이거를 3년을 쭉 보면, 내가 2년을 쭉 보면 1억밖에 못 벌었다는 거예요. 즉 그래서 하나의 과세기간을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구체적으로는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결손금을 차감하고 법인세를 계산해야 된다는 의미. 즉 공제한다는 건요, 예전에 내가 손실 봤으면 지금 이익을 퉁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결손금 공제를 알아봤으니 이제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. 하나가 있어요. 2월 공제와 소급 공제. 2월 공제, 그냥 단어에서 나오는데요. 2월 공제는 뭐냐면 2월, 뒤로 미룬다라는 의미예요. 2월 시킨다 그러잖아요. 뒤로. 즉 미래로. 아까 표에서 보여준 게 2월 공제였어요. 뭐였죠? 23년에는 손실이 났고 24년도에는 이익이 났는데 23년도의 결손금을 뒤로 미뤘잖아요. 2월 시켜서 공제한 거예요. 요거를 2월 공제예요. 즉 아까 표에서 설명한 게 2월 공제. 위 사례처럼 23년의 손실 1억을 24년 이익 2억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 2월 공제 방식입니다. 그러면 뒤로 미뤘어? 그러면 앞으로 땡기는 것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.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급공제라고. 우리가 소급공제. 내가 23년도에 손실이 났는데 22년도에 이익이 났단 말이야. 그럼 요거를 요렇게 해서도 공제해 줄 수 있나?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. 표를 한번 볼게요. 24년도에 손실이 마이너스 1억이 났어요. 그럼 24년도는 손실 났으니까 낼 세금은 없겠죠? 근데 전년도에 23년도에 나는 1억의 이익이 났어. 그래서 나는 10% 곱해서 1,000만 원 세금을 냈어. 그러면 결손금은 24년도에 발생했으니까 6월 공제만 있다 치면은 이 24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25년도에 26년도에 이익이 나야지만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아니 잠깐만, 야 2월 공제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아 우리? 내가 요렇게 더해보면, 양계년도를 더해보면 사실 번 돈이 없어. 근데 나는 전년도에 1,000만 원 세금을 냈잖아. 그럼 나는 1,000만 원을 돌려받아야지만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야지만 내가 정확하게 양계년도 합쳐서 번 돈이 없으니 세금을 안 낸 거랑 똑같은 효과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상한 생각은 아니죠. 무리한 생각은 아니야. 아니 결손금 너 깎아준다며 이거를 미래 이익 난 거 말고 과거에 이익 난 거에서 좀 빼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거를 소급공제라고 하는 거예요. 이해되시겠죠?
뭐가 좋은 거예요? 결손금 2월 공제가 있고 소급 공제가 있고 미래의 세금을 빼주는 게 좋아요? 아니면은 전년도에 냈던 세금을 당장 빼줘서 지금 돌려받는 게 좋아요? 당연히 소급 공제가 좋죠.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. 요건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건이 세 가지. 즉 이렇게 좋은 결손금 소급 공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. 첫 번째, 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돼요. 아까 말했죠. 오리엔테이션에 말했죠. 세제 혜택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개념 중에 하나, 중소기업. 이제 나옵니다. 이 표는요, 다 읽어보지 않을 거예요.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된다. 한번 간단히 볼게요. 업종,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영업을 하지 않을 것. 즉, 유흥주점 같은 건 안 돼. 그리고 호텔 안 돼. 당해년도 매출액이, 매출 규모 400억에서 1,500억 정도여야 돼. 그리고 자산총액 5천억 언더여야 돼. 그리고 독립성, 여기서 보면은 뭐 5천억 이상인 법인인 주식 30%나 직간출자 이런 거 하면 안 돼. 이런 애들이면 안 돼. 그리고 공시대상 기업, 집단, 소속회사 편입 통지 요거 안 돼. 즉 중소기업이 됩니다. 두 번째는 직전 사업년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어요.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어요. 뭐 내가 손실을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. 23년에는 손실이 났어. 근데 내가 2018, 2019, 2020, 2021, 여기 뭐 2022가 있는데 이때 손실이 났는데 내가 이때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냈단 말이야. 이때 법인세 납부. 그래서 야, 뒤로 소급 공제할 수 있다며. 이거 소급 된다며. 그럼 나 요때 세금 낸 거 있으니까 이때 낸 세금 나 돌려줘.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예요. 즉 언제만 된다? 직전 사업년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어요. 즉 23년도에 손실이 났는데 22년도에 내가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렇게는 돼. 이게 직전이에요. 직전. 한 해만 뒤로 빼준다 라는 거예요. 세 번째, 내가 중소기업이고 직전에 납부한 법인세 있고 올해 손실이야. 그러면 나라에서 알아서 돌려줘? 그런 건 없습니다. 별도로 해야 돼. 환급 신청. 언제 해야 되냐? 법인세 신고 기한인 3월 30일까지. 뭘 내야 돼요?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서. 즉 신청서를 하나 내야 돼. 이런 종이를 하나 내야 돼. 종이 한 장 이렇게 내야 돼. 언제까지? 3월 31일까지. 이거 근데 누가 낸다? 그냥 여러분들의 세무사가 내는 거예요. 회계사가 내는 거예요. 기장하는. 이 세무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. 사실 얘기하는 게 웃겨. 그냥 알아서 다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은 느낌만 알고 있어요. 느낌은 알아야 돼. 내가 2022년도에 이익이 나서 세금을 냈고 이거는 알잖아. 세금을 냈다 안 냈다 정도는. 2023년에는 손실이야. 그럼 손실이면 당연히 세금 낼 게 없겠죠? 근데 세금 낼 거 없다. 좋다.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요렇게 해서 뭐 돌려받을 수 있다라던데? 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? 이 정도 느낌. 하던데요? 요 정도 느낌. 이런 말도 어려워. 결손금, 뭐 소급공제 이런 말도 어렵고 그냥 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? 이런 정도의 느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. 이해되셨죠? 네, 그러면은 요거 3강은 여기까지 하고 또 4강 들어가 볼게요.